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3 2학기 천재농 4단원 선택학습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수리하고 나서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이옥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옥설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옥설, 집을 수리하고 나서 이 작품은요, 수필이에요, 수필. 정확히는 한문 갈래 중 하나인 이제 기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수필은요, 정해진 형식이 따로 있지 않고요,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유추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추는 무엇이죠? 네, 맞아요. 어떠한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대상의 특징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뭔가 정의가 내려져 있다면, 다른 것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성질을 가질 것이다 라고 추론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우리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에는 퇴락한 행랑채가 있다. 그런데 그중 3칸이 곧 쓰러질 것만 같아 어쩔 수 없이 전부 수리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있기 전, 집을 수리하기 전에 그 3칸 가운데 2칸은 오래전부터 비가 샜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다가 미처 수리를 하지 못했고 비가 한 번밖에 못했고 나머지 한 칸은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을 때 급히 기와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3칸이 있는데요. 2개는 오래전부터 비가 샜는데 알고도 안 고쳤대요. 자, 그런데 이 한 곳은요, 오자마자 바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완전 달라졌죠. 비가 오래 샜었던, 내가 바로 고치지 않았던 이 2칸은 모두 썩었어요.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었고요.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바로 수리했던 이곳은 제목이 온전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글쓴이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자,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의 몸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네요. 잘못을 알고서도 즉시 고치지 않는다면 자기 몸을 망치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두 칸을 여기에 적용을 한 것이죠. 반면에 잘못한 일을 거리낌 없이 고친다면 이 한 칸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비 맞은 목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착한 사람이 되는 데에 아무 방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다. 나라의 정치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큰 피해가 되는 것들을 이리저리 둘러맞추기만 하고 개혁하지 않다라는 건 고치지 않다가 아까 행랑채 2칸처럼요.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해지고 나서야 갑자기 바꾸려 한다면 나라를 부지하기 어렵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사람이든 정치든 문제를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즉시 바로 잡자가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서서 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기는요,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설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기는 뭔가 기행문이나 어디 견문에 대한 것들이라서 설로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다음 지문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광고입니다. 나레이션, 도둑들은 보물이 가득한 비밀동굴에 도착했어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책을 읽으신 적 있나요? 자,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친숙한 이야기를 활용해서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뭔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그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미있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두목 열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부하들이 비밀번호를 다 알아요, 여러분. 열려라 참깨잖아. 참깨야 참깨. 1년 내내 참깨던 걸 이라고 두목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 부하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열려라 참깨라는 걸요. 자, 이 두목은 오랜 시간 동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나 봐요. 그쵸?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자, 부하 이는요, 설상가상으로 두목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나 알 수 있는 비밀번호는 더 이상 비밀번호라 할 수 없겠죠. 우리는 비밀번호를 지키기 위해서 주요 정보 비공개, 정보 동의 확인, 로그아웃 확인,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광고가 구성되어 있네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 무슨 전략이라고 하죠?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한다고 우리 앞단원에서 공부했었죠. 그쵸? 자, 그리고요, 아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 이것은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고에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이 어디에서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광고는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문제로 다루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리는 것이 의도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논증 방법과 같은 것은 자, 집을 수리하고 나서에서는 어떠한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었나요? 그것을 떠올리며 7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를 다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논증 방법은 유추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이것을 연역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금붕어는 물고기이다. 그러므로 금붕어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1번, 2번 같은 논증 방법이네요. 4번 춘향이는 눈이 큰데 겁이 많다. 몽룡이도 눈이 큰데 겁이 많다. 그러므로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다. 자, 개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귀납이라고 합니다. 그저께는 해가 동쪽에서 떴다. 어제도 해가 동쪽에서 떴다.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다. 그러므로 해는 동쪽에서 뜬다. 자,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납입니다. 자, 정답 3번인데요. 지구에는 공기와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있다. 화성에도 공기와 물이 있으므로 자, 이게 바로 유사점, 공통점이죠. 그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결론을 추측하고 추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번 더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나라의 정치는 바꾸기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쵸? 문제가 생기면 개혁을 해야 된다. 나중에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해지고 나서야 바꾸려 한다면 나라를 부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중해야 한다. 틀렸죠? 바꾸기 어렵다는 내용도 지문에선 제시되어 있지 않네요. 나머지 2, 3, 4, 5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